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령역 대표 강사 퀸 양지영 선생입니다. 자, 이번 여러분 3월 학력평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 속이 시원하시죠? 다 끝나고 나니까. 자, 2013학년도를 준비하는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와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학생만이 6월 학력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이 TCC를 이번 3월 모의평가 이후에 TCC를 가형과 나형을 나누어서 찍는 이유는 아마 우리 가형 학생들을 위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가형 학생들 앞으로 가형에서 나형으로 바꾸는 학생들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선생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최선을 좀 다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좀 3월 모의평가가 좀 쉬웠죠. 그렇죠? 아마 점수가 생각보다는 잘 나온 학생들도 계실 겁니다. 뭐 또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계실 수는 있겠죠. 자, 근데 이번 여러분 가형 시험 같은 경우는 작년 여러분 수능에서 즉 만점자가 한 0.32%밖에 안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수능 기조 즉 1% 만점자를 만들겠다라는 여러분 기조에 사실 여러분 가형 시험은 어떻게 보면 실패작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가형 시험은 조금 쉽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출제한 듯한 느낌이 좀 들고요. 또 거기에다가 아무래도 수학 1과 수학 2라는 즉 이과 학생들이 그래도 오랫동안 공부한 영역에서 문제가 시험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여러분 포함이 되는 적분과 통계 그리고 기하 벡터 자, 이런 부분들이 시험 범위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분명히 점수의 폭은 바뀌게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1등급이 아니라는 것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뒷단원에 대한 요구를 선생님은 좀 가형 학생들한테 좀 단단히 하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나형 학생들보다 사실 가형 학생들은 이 뒷부분이 사실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기하 벡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하면 기하 벡터 전단원, 즉 수능 시험의 전범위를 보는 게 9월이거든요. 그러면 9월 달에 모의평가 시험을 보고 나서 그리고 막바로 자신의 약점을 체크해서 보완을 하기 전에 벌써 수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뒷단원 특히 적분과 통계나 그다음에 기하 벡터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여러분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누누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벌써 수꽃계부터 조금 더 공격적인 즉 문제풀이 방법들을 선생님이 많이 노하우들을 얘기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유별난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벌써 점수에 벌써 그러한 문제풀이 스킬들이 녹아들 수 있도록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나머지 부분 이제 우리가 수꽃계 기하 벡터 이제 2차 곡선부터 이제 뒷부분만 남았는데요. 이 부분까지 완성도 있게 강의를 할 것을 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가형 학생들 자 우선 이번 행렬과 그래프에서 몇 문항이 출제가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3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수와 로그에서 4문항, 그리고 수열에서 4문항, 그리고 수열의 극한에서 4문항, 그리고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3문항, 그리고 삼각함수에서 3문항, 그리고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 3문항, 그리고 마지막 미분법에서 6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맨 마지막 단원인 이 미분법에 출제자가 힘을 실은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과는 순수 이과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 수꽃계 커리로는 수투 플러스 적분이나 또는 기하 벡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유별난이 조금 더 늦게 시작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수꽃계에 더 많은 문제들 특히 여러분 데스노트에 있는 적용 유형 문제들은 최대한 담아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수꽃계에 있는 개념서에 있는 문제들도 좀 꼼꼼하게 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여러분 가형에 나왔었던 고난이도 문항이라고 얘기하는 문제들이 맨 마지막에는 28번, 29번, 30번 정도였습니다. 뭐 베스트 5를 갖다 뽑은 뭐 여러 가지 입시 기관들도 있습니다만 이과 가형에서 여러분 출제가 되었던 문제들 중에서 그래도 제일 학생들이 많이 틀렸을 만한 문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28, 29, 30입니다. 근데 29번 문제는 가나형 공통 문제였죠. 자, 이렇게 가나형 공통 문제, 특히 어려운 고배점 문제 즉 초상위권을 변별하기 위한 이 가나형 공통문제는 꼭 수학 1에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EBS 수능 특강 수학 1 그리고 EBS 수능 완성 수학 1 이런 부분들에 특히 고난이도 문제를 좀 열심히 보셔야 즉 우리가 1등급을 맞는데 무리 없이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형 학생들은 워낙에 잘하는 학생들의 퀄리티가 높은 편입니다. 나형 학생들보다는. 그래서 1등급이 보통 잘 안 내려오지만
선생님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뒷단원에 얼마만큼 힘을 쏟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역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즉 뒷단원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해달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즉 여러분 시험지 있죠. 선생님 해설 강의 다 들으셨죠? 그리고 가나형 공통문제가 이번에 15문항이나 출제가 돼서 아마 나형 시험에 나왔었던 문제들도 아마 살펴본 학생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이미 해설 강의 다 끝났고 이 해설 강의를 보면서 1번부터 30번까지 선생님 해설 다 정리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게 반드시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선생님하고 만들었던 개념 노트. 있으실 거예요. 그 개념 노트에다가 이번에 1번부터 30번까지 출제가 되었던 개념에다가 스티커 작업하기. 문방구에 가면 아주 조그마한 스티커들 팔아요. 그 스티커를 여러분 색깔로 된 거 빨간색을 이번에 붙입시다. 빨간색을 이 개념 노트에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주셔야 돼요. 선생님 1번부터 30번까지 쭉 가면서 개념에 해당하는 문제였었어 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특히 이번에 이과 문제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려운 이해 능력 문제보다는 개념이 오롯이 녹아있는 그런 이해 능력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등급 컷이 생각보다는 높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스티커 붙이기를 반드시 해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은 이번에 아마 점수가 안 나온 학생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점수가 안 나온 상태에서 그 점수를 가지고 입시 전략을 짜게 되면 사실 앞으로 우리가 점수를 올릴 거고 그쵸? 앞으로 점수를 올릴 건데 지금 얘나 점수는 아마 입시 전략 짜기가 쉽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요. 3월 평가원 시험과 즉 3월 점수와 수능과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었거든요. 한 20점 정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갭을 내가 예상하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상을 선생님하고 같이 해봄으로써 그래,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준비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어 라는 문제는 내가 틀렸다 하더라도 동그라미를 쳐서 같이 한번 점수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자고. 그 점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입시 전략을 짜는데 이번에 수시 지원이 6회로 제한이 되고 또 우선 선발 기준도 바뀌고 또 최저học 기준도 바뀜으로 인해서 아마 학생들이 되게 혼란스러울 거예요. 작년보다는 수시를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나는 정시로만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확신이 조금 작년보다는 일찍 앞당겨야 된다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입시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까이 나온 점수라고는 3월 학력평가 점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점수로는 전략을 짜기가 힘드니 우리가 앞으로 준비를 해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 유형과 아니다 이거는 유형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틀릴 수 있을 만한 문제였었어 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걸 선생님이 구별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치셔서 점수 환산을 다시 하세요. 그걸 가지고 입시 전략을 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희망이 보이시죠? 자, 그러면 가형 시험지 1번부터 한번 선생님이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1번부터 3번까지. 자, 우선 가형과 나형 따로따로 선생님이 2점짜리 문제, 지금 94년부터 수능이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94년부터 출제가 되었던 이과에 해당하는 순수 2점짜리 문제들만 쫙 모아가지고요. 선생님이 학습 자료실에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올려드릴 거냐면 다음 주, 즉 3월 말까지 선생님이 정리해서요 올려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그 문제들은 다 2점짜리지 충분히 내 힘으로 풀 수 있을 거야. 다운받아서 문제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답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2점짜리 문제는 우리가 다 맞출 수 있어. 그지? 근데 그 2점짜리 문제에는 벡터 문제도 있고 그렇거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도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에다가는 무조건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다음 여러분 4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4번 문제는 뭐였어요? 그래요. 분명히 이해 능력 문제긴 한데 삼각함수에서 나왔지요. 바로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 어떤 공식 여러분 이용하셨습니까? 바로 배각 공식이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삼각함수 배각 공식 부분에다가 스티커 붙여 놓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아마 최소값 구하기 문제 아마 충분히 잘 푸셨으리라고 예상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번 문제입니다. 생각보다는 말이죠. 5번 문제를 틀린 학생들이 꽤 많아요. 이 5번 문제를 좌변 제곱하고 아마 무리방정식이라는 것을 제곱해서 푼다는 것은 알았나 보죠. 자, 그래서 좌변은 제곱했는데 우변을 그냥 제곱함에 있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라고 쓰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 절대치는 어디로 간 거야? 그래서 그 절대치 부분만 좀 조심했다면 이상한 답이 안 나왔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상한 답이 나오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선생님 해설 강의를 좀 잘 보시고요. 개념 문제였습니다. 바로 어디다가 스티커 붙여놓으시겠어요? 무리방정식의 해 구하기.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가지요. 자, 6번 문제 어떻게 우리 학생들 푸셨습니까? 바로 상제관계에 의해서 결합하시고 나서 바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였죠. 이번에 삼각함수 문제가 3개의 문제나 나왔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이 문항수는 줄어들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삼각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의 유형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신다면 얼마든지 수능에서 다 맞을 수 있는 단원이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6번 문제도 일단은 좀 동그라미를 쳐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미분 문제였죠? 바로 순간변화율의 정의를 묻는 문제. 선생님의 유별난 미분과 적분에 똑같은 여러분의 유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은 연습하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대표 유형이고요. 수능에 아주 자주 나오는 또 대표 유형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7번 문제는 일단 별표를 쳐두시고요. 자, 반드시 유별난이나 또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살펴보신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다. 좀 자신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디다가 개념에다가 스티커 붙일 거야? 그래요. 바로 도함수의 정의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극대극소 구하기. 그 부분에다가 스티커 붙여놓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8번. 바로 무슨 방정식? 바로 분수방정식에 대한 문제였어요. 기하로 얘라 푸는 얘라 분수방정식의 구하기였었어요. 그쵸? 이 분수방정식의 구하기는 대표 유형만 잘 알았어도 잘 풀 수 있었을 텐데 아마 그 기하를 이용하는 부분이 조금 미숙해서 문제를 틀린 학생들이라면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잘 참고해서 다시 한번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 문제 유형도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에요. 자, 이번에는 4점짜리 문제 유형으로 나왔습니다만 조금 난이도를 낮춰서 3점짜리 문제 유형으로 수능에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짚어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 9번 문제를 생각보다는 많이 들렸더라고요. 이 9번 문제는 바로 속도에 관련된 문제였죠. 그래요. 방향이 반대다. 그럼 속도의 부호가 반대다? 그 반대라는 것을 어떻게 수식할 것인가? 선생님의 적용 유형 노트에 그대로 있는 바로 속도에 관련된 문제였죠. 자, 선생님의 속도 구하기 어디에 있었어요? 그래요. 우리 수곱계 미분과 적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뭐 스티커 붙이시면 되는데 즉 XP 같은 경우는 이차 함수지만 XQ가 바로 로그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 2 플러스 여러분 적분 부분에 있는 바로 그 부분에다 아마 스티커 붙이셨어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솔직히 여러분 10번 같은 스타일은 이과, 즉 가형은 앞으로 여러분 수능에서는 잘 비치지 않을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선생님의 해설 강의만 잘 참고하셨으면 됐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11번 문제는 중요한 문제. 그렇죠? 문이과 공통으로 나오는 행렬 문제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문제 유형. 그래서 가형 학생들도 이 문제 유형은 반드시 섭렵을 해두셔야겠고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EBS 여러분이나 수능 특강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EBS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6월에도 나올 예정인 그러한 문제 유형이니까 잘 준비를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얘는 개념 노트 붙일 때 있으시죠? 그 위에는 11번 문제는 붙일 때 없으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는 아마 붙이는 부분이 확실합니다. 무슨 정리? 샌드위치 정리. 선생님 수곱계에 그대로 있는 문제. 자, 됐고요. 이과 학생들이라면 12번 문제는 잘 맞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3번 문제 별표 치시고요. 분명히 수능에도 또 나오겠죠. 문이과 공통으로요. 프랙탈 기하에 관련된 고찰 문제인데요. 선생님 유별난 수학 1에서 유별난 쇼 첫 번째 1탄의 주제로 공개가 될 아주 중요한 문제 유형입니다. 자, 우리 교재는 없지만 선생님이 자료를 올려드릴 거고요. 이 문제는 좀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굉장히 실력이 늘어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개념에 있죠. 그렇죠? 바로 무한 등비 급수의 활용에 있는 바로 넓이 구하기 문제이긴 해요. 그런데 이 문제는요.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그 연습 속에서 나오는 그림이
나오면 대박이겠습니다만 안 나올 거 아예 마음가짐 갖고 연습하셔야 되겠고요. 그 연습하는 여러분 스타일은 다양한 지금까지 수능에 나왔었던 유형별로 선생님이 정리를 해서 한 여러분 한 40문제 정도 여러분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일단 선생님이 어떻게 문제를 푸는 것이다 라는 스킬을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그 문제를 선생님과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복습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23번 문제 일단은 동그라미 쳤으면 좋겠어요. 왜? 맞출 거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반드시 맞추게 해줄 거니까. 선생님만 또 열심히 하면 안 되겠죠. 우리 학생들이 잘 따라올 거라는 믿음 아래 13번 문제 유형은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4번으로 갈까요? 아이고 14번 문제 지수로고서 수령 문제 바로 외적 문제 해결 능력 문제. 자, 이 문제 여러분 스티커 붙일 때 없어요. 그쵸? 반드시 여러분이 자연과학에서 나오라는 법은 없지만 여러분이 이 문제 또 여러분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에서 나올 수도 있죠. 뭐 경영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든 앞부분은 여러분 읽지 마시고 바로 관계식으로 가셔서 이 관계식 안에 들어있는 이 문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거꾸로 피드백해봐야 되는 문제고요. 대입을 해서 푸는 문제라 사실은 이과 학생들은 24번 문제 정답률이 생각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가형인데 나는 이번에 14번 문제를 틀렸어. 그러면 표준 점수에서 많은 손해를 보게 되니까 24번 문제는 푸는 패턴이 똑같습니다. 특히 24번 문제는요. EBS 수능 완성, EBS 수능 완성에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기출문제를 열심히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의 기출문제 수업 있죠? 기출의 재구성에서 아마 이런 스타일의 문제만 아마 모아서 풀어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는 패턴들이 똑같아요. 혹시 우리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 없나? 대입은 했는데 관계식 정리가 안 돼서 틀린 학생들 계실 거예요. 아까우셨죠? 해설 강의 들으시면서 나 여기까지 맞췄는데 라는 학생들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의 문제점이 바로 그게 한계입니다. 대입할 줄 아는데 왜 답을 마무리를 못 쳤을까? 분명히 맞춘 학생들은 나랑 똑같이 대입을 했는데도 쟤는 맞추고 왜 나는 틀렸을까? 그 문제점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풀지 않았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반드시 대입하신 뒤에 그 뒷팀이 중요한 바로 그런 문제형이니까 기출문제를 통해서 똑같이 반복이 되는 그 패턴을 익히신다면 분명히 수능에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틀린 학생들도 일단은 동그라미를 쳐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15번 문제는요. 분명히 바뀔 겁니다. 이 관계식은 매번 여러분 바뀌어요. 어차피 여러분 그 가라는 조건하고 나라는 조건을 얼마나 이해를 잘했느냐인데 이 부분은 매번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이번에 여러분이 문제를 맞췄으면 동그라미, 틀리셨으면 그냥 X표 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 문제 개념 들어있어요? 들어있기는 해요. 어디에 들어있죠? 그래요. 로그 함수의 미분법에다가 스티커를 붙이셨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6번 문제. 기분 되게 좋으셨죠? 선생님 아마 유별난 미분과 적분 듣는 학생들은 요거 주제별 약정 공략의 빛체가 아마 딱 듣고 아마 시험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기분 되게 좋으셨을 텐데 조금 예를 유별난 늦게 듣기 시작한 학생들은 아마 책 딱 넘기면서 어머 이거 여기 모아져 있네 라는 생각하셨죠. 자, 이 문제 유형은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문제 유형이고요. 이 문제는 줄줄이 비엔나입니다. 그래서 한 번 틀리면 계속 틀리고요. 한 번 맞추면 계속 맞추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틀렸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X표 주시는 거 조금 아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6월 시험 대비까지 이 문제 유형은 완벽하게 섭렵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7번 문제 박스 채우기죠. 이 박스 채우기 문제 지금까지 역대 기출문제 나왔었던 박스 채우기 문제를 모아보면요. 한 50% 정도가 수학적 귀납법, 반 50%가 이해 능력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50% 수학적 귀납법은 요즘 트렌드는 솔직히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만 열심히 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오히려 이 문제의 풀이 과정을 이해했는가? 내가 왜 이렇게 푸는지 너 알아? 라는 이 출제자의 말에 귀 기울일 줄 모르는 학생들은 계속 틀릴 겁니다. 이 박스 채우기 문제가 나오면. 근데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에 이렇게 수없이 많은 힌트가 있어. 그런데 내가 이 문제를 틀렸다? 좀 문제가 있는 학생이겠죠? 근데 왜 선생님 제가 이 문제를 그렇게 많이 틀릴까요? 자생력이 없어서 그래요. 이 문제를 자신이 스스로가 시간 투자를 해서 문제를 맞추는 이 쾌감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박스 채우는 문제는요. 선생님이 요즘 트렌드에 맞는 문제들을 쫙 모아서 한 30문제를 우리가 유별난 쇼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별난 쇼에서 야, 우리 박스 채우기 이번에 유별난 쇼 한다 라는 공지가 뜨자마자 학습 자료실로 냉큼 달려가서 문제 다운받으셔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먼저 일단 풀어보셔야 됩니다. 선생님 프랙탈 기하고는 조금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프랙탈 기하는 선생님이 먼저 강의를 들으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연습을 해보셔야 된다면 이 박스 치우기는 여러분들이 먼저 해보셔야 됩니다. 견뎌내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 답을 만들어내시고 견뎌내시고 시간이 걸려도 그리고 나서 해설 강의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27번 문제도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문제 유형으로 흡수시키자. 그래, 이렇게 힌트를 많이 주는데 이거 틀리면 다 틀린 거죠. 그쵸? 맞추실 수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 정도라면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으로 가서 18번 문제에다가 별표 칠까? 작년 여러분 수능에서도 나왔었던 가와 나를 얼마나 이해를 잘하고 있는가 라는 이해 능력 문제였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니은 보기를 이미 조건으로 흡수를 시켜야 디귿이 나옵니다. 기억이 나오고요. 따라서 여러분 니은을 조건으로 흡수를 시켜서 디귿을 마무리를 짓는 아주 중요한 문제 유형이네요. 자, 이 문제는 지금까지 역대 출제가 되었었던 기출 문제를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EBS 수능 특강에는 별로 없어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EBS 수능 완성해 보시게 되면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4점짜리 문제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좀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대신에 풀이 과정은 선생님이 해설 강의에서 어떻게 풀었는지를 꼭 참고하신 뒤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출 문제는 어차피 선생님이 기출의 재구성에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쫙 다 모아서 넣어 놓을 겁니다. 왜? 반드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문제, 필수 유형이니까. 그쵸? 자,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EBS 수능 완성을 혹시 미리 풀게 된다면 좀 그때 그러한 마인드로 좀 문제를 접근해달라라는 얘기를 미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그런 문제들은 뽑아서 그냥 책 속에다가 처박아 두지 마시고요. 다른 일의 노트나 또는 이런 수학 오답 카드나 이런 데로 옮겨서 계속 관찰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9번 문제. 와, 나는 선생님은 이 19번 문제를 학생들이 그렇게 틀릴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절대치 들어있는 것 때문에 세상에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출제자가 예상했던 대로 우리 아이들이 풀고 있구나 라는 부분에 사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절대치가 2개가 나와 있으니까 절대치를 구분해서 당연히 갈라야 되는 것이 맞고 거기에 의해서 F'제로와 F'E를 갖다 구하는 게 맞는데 세상에 절대치를 가르라고 하니까 중학교 때 그렇게 많이 절대치를 기준으로 해서 갈라봤던 우리 아이들이 그 능력이 퇴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살려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9번 문제는 절대치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절대치가 나올 때마다 나는 어떻게 가리라 라는 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선생님 해설 강의에서 얘기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럼 이 문제는 어디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야 될까요? 그래요. 바로 스티커 붙여야 되는 부분은 다항함수의 미분법 공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분 가능 부분이었어요. 미분이 가능하려면. 그쵸? 그 부분에다 스티커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여러분 20번 문제. 생각보다는 여러분 20번 문제 생각보다는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 유형 어려워서 사실은 우리가 도형에서의 극한이라는 주제별 약정 공략의 비책 우리 유별난 미분가족분에서 다뤄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만 잘 풀 수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아마 잘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만약에 이 20번 문제를 틀렸던 학생이라면 그런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필요했던 여러 가지 기하학적 요소들이 있죠.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기회가 됐기를 바라요. 자, 이과에서 이 20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유형입니다. 특히 지금 이 문제는 삼각함수식으로 F세타가 표현이 되잖아요. 자, 이런 기하학적 요소가 상당히 가미가 많이 돼서 이과에 꼭 나오는 필수 유형이니까 이과 학생들 긴장 늦추지 말고 6월에도 9월에도 수능에도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유별난 주제별 약정 공략의 비책 다시 한번 풀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1번 문제. 이거요, 솔직히 어디다가 스티커 붙일 때 없어? 이 개념에다가 스티커 붙일 때 아마 없으셨을 거예요. 왜? 이해 능력 문제. 예를 들어 4와 3을 이용해서 선생님 문제 푸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자, 이 예를 들어는 어느 단원에서건 나올 수 있습니다. 행렬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여러분 단원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가 나올 때도 많고 근데 이 예를 들어는 특히 문이과 공통 부분에서 많이 그렇습니다. 특히 수학원에서 예를 들어에 관련된 이해 능력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EBS 수능 특강과 그 다음에 EBS 수능 완성에 나오는 예를 들어라고 되어 있는 문제들만 한번 쫙 모아서 어느 뭐 주말 또는 일요일 하루 딱 정해가지고 그 예를 들어만 한번 찾아서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굉장히 느낌이 좋아지실 겁니다. 선생님이 왜 이 예를 들어를 이용해서 문제를 이렇게 풀었느냐? 굉장히 선생님의 풀이 과정이 여우 같아 보이지만 이 문제를 맞추는 학생들이라면 그러한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이 예를 들어 특히 EBS 수능 특강 수학원 그리고 수능 완성에 예를 들어만 찾아서 꼭 풀어보기 약속. 알겠죠? 네. 자 이제 단답형으로 넘어갑니다. 자 22번 문제. 등차 중앙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 과학에다 스티커 붙인 학생들 안 돼요. 띄어서 등차 중앙에다가 옮겨서 스티커 붙여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23번. 정말 아까운 문제. 세상에 이거 수꽃게 그대로 있는데 접선만 구할 줄만 알았다면 즉 여러분 지수함수만 미분할 줄만 알았다면 문제 정말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는데 맞출 수 있었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당연히 이런 스타일의 우리가 주관식 문제가 나오면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개념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 추론이죠. fx라는 함수가 어떠한 함수일 것인가? 가라는 조건과 나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뭐 해라? 추론해내라. 여러 가지 능력들이 요구가 되는 문제입니다. 추론 능력일 수도 있고 또는 이해 능력일 수도 있고 즉 두 단계 이상 복합형 유형이라는 것 여러분 체크하셔서 다시 한 문제 풀어보시고요. 이 문제 유형 어디에 있어요? 그래요. 선생님 유별란에 있어요. 대표 유형으로 있으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로 갑니다. 자, 25번 문제. 바로 부등식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생각보다는 쉬운 문제였고요. 분수부등식이 가장 포인트죠. 고차부등식과. 근데 앞으로 여러분 이 25번 문제 3점짜리 사실은 이과 학생들의 대표 유형이니까 특히 분수부등식 잘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6번 문제. 이 문제도 아마 개념 어디다가 붙여야 될지 몰랐었던 바로 추론 능력 문제입니다. 이 추론 능력 문제는요. 상위권과 그 다음에 중하위권이 좀 차별이 많이 돼요. 분명히 대입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입을 한 뒤에 행동이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답을 끝까지 마무리를 내고요. 그 다음에 중하위권 학생들은 흐지부지가 됩니다. 분명히 지가 하고 있는 게 맞는데도 자기 자신을 불신하는 습관. 그건 어디에서 나오느냐? 연습을 많이 안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연필을 대고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견뎌내는 힘이 부족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선생님 해설 강의를 보면 또 알 것 같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견뎌내셨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틀린 학생들은 좀 자기 반성을 하셔야 되는 학생들입니다.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 나와도 충분히 맞출 수 있도록 좀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이런 축차대입법 관련된 문제 유형은 얼마든지 맞출 수 있었다라는 거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7번으로 갈까요? 27번 문제 개념 문제. 두 단계 이상 복합형 유형 SN 주고 AN 구하기 개념 수학원에 그대로 있었죠? 그 다음에 무한급수의 합구하기 시그마 뒤에 분수꼴 나왔을 때 무한급수의 합 어떻게 구하나 두 단계 이상 복합형 유형이지만 우리가 시험 범위에 들어있는 두 단계 이상 복합형 유형이라서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 푸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내적 문제 해결 능력처럼 두 단계 이상 복합형 유형이긴 하지만 고등수학이 결합된 문제 유형들은 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도 이러한 유형들은 좀 괜찮으셨죠? 이번에 틀린 학생들은 개념만 잘 점검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 유형이니까 충분히 6월 달에 맞출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은 동그라미 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28, 29, 30이라는 우리가 고배점 문제. 자, 이 세 개의 문제를 놓고 볼 때 가장 좋았었던 문제가 누구라고 보여지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은 단연 28번입니다. 이 28번 문제는 S1하고 S2를 갖다 구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는 이제 내적 문제 해결 능력에 해당하겠죠. 즉 고등수학의 개념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나서 나오게 되는 그 삼각식을 합성해서 바로 최대치수를 갖다 구하는 바로 삼각함수의 대표 유형. 삼각함수의 최대치수 구하기는요. 수능에서 진짜 많이 나왔었던 기출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잘 알아두셔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 유형이니까 별표 쳐두시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는요.
서상위권을 구별짓기 위해서 낸 변별력 문제라 아마 2등급 이하인 학생들 아마 29번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막바로 선생님 해설 강의 보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 또 바뀔 거예요. 예, 또 바뀔 거예요. 이번에 맞췄다면 그냥 동그라미를 치지만 이번에 틀린 학생들은 앞으로 준비를 한다고 해서 이 문제 열심히 푼다고 해서 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틀렸다면 그냥 틀린 대로, 맞췄다면 맞춘 대로 놔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 이 문제도 쉽지 않습니다. 예, 이 문제도 쉽지 않아요. 정말 미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 학생, 또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한 학생만이 맞출 수 있는 문제의 유형이라 마지막 여러분 29번과 30번 문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서 맞추기 힘든 문제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 두 개의 문제들 중에서 이 두 문제 중에 하나는 어차피 기하 벡터나 또는 적분과 통계로 교체가 될 거니까 이 뒷단원에서 또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올지는 또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9번과 30번은 틀렸다면 그냥 틀린 대로 바로 선생님 해설 강의를 봐주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부터 30번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선생님 해설 강의 비교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나는 동그라미를 친 것도 있고 아니야, 이 문제는 좀 너무 어려웠어. 그래, 이 문제는 조금 욕심내기가 좀 힘들다. 내가 6월 달에 맞추기는 좀 힘들 수 있다. 라는 문제 유형은 또 과감하게 X. 또 아니다. 이 문제 유형은 내가 충분히 연습해서 반드시 6월 달에 시험에 나온다면 맞추리라. 라는 문제가 계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동그라미 친 문제들로 다시 한번 점수 계산을 해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등급보다 훨씬 더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 동그라미를 칠 수 있는 그 문제들을 6월 달에 점수로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엄두도 내지 않을 그런 어려운 문제의 유형을 가지고 나 맞출 거야 라는 허황된 꿈을 꾸지 마시고요. 내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러한 문제 유형들을 맞춤으로써 점수를 차곡차곡 올려가는 좀 성실한 가용 학생들이 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부터 30번까지 보셨습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분석하던 것과는 조금 사뭇 달랐죠? 여러분들이 나한테 직접 상담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의 시험지로 선생님과 1대1 상담을 한다면 어떠한 느낌을 가졌을까? 바로 오늘 TCC의 느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후에 여러분들은 문제 푸는 여러 가지 대표 유형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6월 달에 좀 더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도록 조금 더 힘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선생님은 또 유별난에서 아까 전에 선생님이 각오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유별난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6월 해설 강의 정말 기대됩니다. 많은 여러분 점수 향상을 통해서 조금 더 기분 좋은, 조금 더 밝은 모습으로 6월 해설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